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구의 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3일 7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가가 살짝 올라갈 때쯤에 조정을 좀 받을 때쯤에 올라갈 때쯤에는 이 50만원, 52만 5천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드린 적이 있었어요. 50만원과 52만 5천원. 왜냐면 이 전 지지구간이자 저항 구간이었었죠. 자,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쯤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21선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게 주가 추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좀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도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시장성 요인들 때문이니까, 여기 당시죠, 여기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시장성 요인들이니까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데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이 회복력에 주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이어갔었는데, 바로 또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이 쭉 나왔었어요. 그리고 50만원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돌파를 하고 52만 5천원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게,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내가 5월 6일이죠. 실질적으로 5월 6일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 채 장을 마감을 하면 9일날 권리락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9일날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원을 돌파를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서서히 좀 나와주긴 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순매수 금액을 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이게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그 전에는 좀 매수를 하면서 유상증자 물량들을 신주인수권을 배정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패대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1은 우리가 팔려고 하면 권리락 1 초반에,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파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이제 대부분 좀 수익 구간에 위치해 있으실 건데, 다 팔기가 좀 애매하다, 다 팔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절반은 또 파셔도 상관은 없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딱 이것만 딱 기억하자라고 했죠. 권리락에 내가 이 전날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 1에 장 시작하자마자 100주를 팔아버려도 이 100주에 대한 부분들이 신주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권리락 1, 장 초반에 100주를 다 팔아도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권리락에 이거 이제 포인트로 보시고, 내가 권리락에 0주를 갖고 시작을 했어 라고 하면은 신주 인수권 매매 기간 동안 이거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추가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팔아가지고 50주에 대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5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권리를 받은 상태에서 난 유상증자를 더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신주인수권 매매 기간 동안 물량들을 더 매집을 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이 얼마냐? 주가에 유상증자 유증 가격이고 남은 주가, 이 나머지가 신주인수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유증 가격을 뺀 게 신주인수권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51만원이고 38만원이라고 하면 신주인수권을 하는 게 38만원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 이 가격이 이건 유상증자 가격이고, 유상증자를 청약하는 가격이고, 이건 주가고, 나머지 13만원 부분들이 신주인수권 가격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락을 발생이 됐을 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못했어. 그렇게 되면은 이 차익 실현 현금을 가지고 신주인수권을 13만원 주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을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오거레일이에요. 오거레일 중에서 초반에는 가격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이제 매매할 사람들 다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신주인수권 가격이 쭉 빠집니다. 이 당시에는 주가도 실질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주주권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신주주권을 받았다. 신주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알면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신주주권을 내가 100주를 신주주권은 5주를 받았는데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가 5주를 받았는데 이 5주에 대한 부분들을 팔았다가 마지막 날 5주를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세 차익도 약간이나마 조금씩 나겠죠. 그러니까 뭐 권리락의 그 내가 하는 기준일 전날이 권리락이고 그 전날에 매수를 해야 이날 가지고 있는 게 되고 아니죠. 이 거래일 뒤 이날 가지고 있는 게 되고 이때 매도를 하면 매수를 하고 매도를 권리락일에 매도를 하면 기준일 다음날 매도를 한 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날 보유 100주든지 뭐 몇 주든지 보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권리락 전략들 확인하시고 이때 권리락에 난 못했다라고 하면 복잡해서 못했다 신주 인수권 매매 기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5거래일 동안 신주주권을 뭐 확보를 하는 거 뭐 아니면 이때 팔고 이때 사도 상관없으니까 살려고 한다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싸게 사는 게 그래도 좀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건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무상증자도 자연스럽게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 상장일이 무상증자 기간의 이후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기 전에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전에 무상증자 기준이 다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간 이후에 또 무상증자까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무상증자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유상증자는 하기 싫어. 유상증자는 하기 싫다. 그러면은 무상증자만 받으면 돼요. 무상증자 유상은 0.05 이렇게 되는데 무상증자는 뭐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3배 정도를 받으니까 내가 유상증자를 5개 참여를 했다. 100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5개를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때 15주가 됩니다. 곱하기 3이 되니까 여기 5주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일이 있고 그 전날이 권리락이고 그 전 거래일이에요. 거래일에는 이제 매수를 하면 이 권리락이 포함이 되고 이날 매도를 하면은 기준일 다음날 매도를 한 게 된다. 이렇게 일정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락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리고 신주주권 매매 기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면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할인율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가지고 있는 거에 이제 곱하기 배당을 좀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호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다. 주가가 늘어나는 만큼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니까 밸류에이션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별 차이는 없겠구나. 그렇게 지금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 호실적이 나와주다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기 위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들 그런 영향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현금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유상증자 일자, 무상증자 뭐 대응을 좀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상관없겠지만은 대응을 잘 못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보수적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대응을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정들을 보면 권리락이랑 기준일을 보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준일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월 10일입니다. 이 거래일로 쳐야 되는데 5월 10일이다. 그러면 전날이 권리락이에요. 그리고 그 전 거래일이 토요일 제외하고 6일에 내가 6일에 10주를 갖고 있다, 100주를 갖고 있다, 50주를 갖고 있다, 뭐 2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9일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뭐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의 0.05주가 신주주권 권리락이 생기는 겁니다. 신주주권 권리락이 생기고 그리고 9일날 매도를 하잖아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매도를 하면은 10일날 매도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이날 가지고 있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맞으면 가지고 있는 이날 매수를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6일날 샀다가 이 거래일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청약 예정 기간은 6월 16일, 6월 17일. 근데 내가 권리락을 잘 몰라서 놓쳤다. 아니면은 권리락 효과가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 효과로 주가가 조정받는 게 싫다. 그래서 난 다 팔았다. 라고 하시면은 신주주권 상장 예정 기간 이 5영업일 동안 첫날에 뭐 신주주권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첫날에 뭐 팔고 아니면은 6월 6일이나 6월 7일쯤에 또 다시 5주를 팔았다. 내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5영업일이잖아요. 5거래일인데 이날 신주주권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주주권을 나 유상증자를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날 최대한 빠른 날 거래 첫날에 팔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강세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그리고 근데 팔았는데 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싶어. 아니면은 뭐 신주주권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마지막 일이 다가오는 때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권리락을 뭐 전략적으로 못했다.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주주권 기간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긴 하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고 상장이 되는 게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7월 7일입니다. 근데 7월 7일이 또 7월 7일 보면은 목요일이니까 7월 5일에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거래일 뒤면은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래일이 이 거래일이잖아요. 이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래일 뒤면은 상장해서 계좌로 받으니까 이거를 미리 팔 수가 있어요. 권리 공매도, 신주주권 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 말고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신주주권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 공매도. 그게 7월 5일이다. 근데 7월 5일, 7월 7일이잖아요. 유상증자 기간을 보면은 무상증자 기간을 보면은 신주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입니다. 이거는 상장일이고 이 권리 공매도 기간인데 자, 이 6월 이전에 28일 이때 내가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내가 이 권리락이 6월 27일이 되고 이때도 아마 주말도 껴있을 겁니다. 28일, 27일이죠. 그럼 24일이죠. 그럼 6월 24일에 내가 이 유상증자 5주를 청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날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곱하기 3 돼가지고 그리고 상장이 되는 게 이 다음 7월 15일에 무상증자는 상장이 됩니다. 이건 유상증자, 유중상장이고 일정들이 틀려요. 내가 유상증자는 안 하고 무상증자만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6월 5일에 내가 10주를 더 사는 거죠. 5주가 됐든 간에 이때 사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이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해도 되고 매도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권리락에 들어가니까 매도를 하면은 이 다음날 매도를 한 게 되니까 6월 29일에 매도를 한 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가 갖고 있었던 게 곱하기 3 돼가지고 이날 또 상장이 됩니다. 받는 거예요. 무상증자까지만은 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까지만이라도 받아볼만 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전망성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무상증자까지만은 받아볼만 하다. 유상증자는 조금 이제 내가 이런 거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복잡해서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를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에 따른 전략들 그런 것들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더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